네, 기자들이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그 생생한 현장을 알려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해서 빠르게 사업화하는 전략에 특화된 바이오 기업이죠.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석지현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저희 진행이 처음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브릿지바이오가 사실 코스닥에 2019년도에 이제 상장이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업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의약품 이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특화된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런 사업 모델을 NRDO라고도 하는데요. 국내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에는 이런 사업 모델을 구축한 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됐고 설립 4년 만인 2019년에 코스닥 시장에 성장성 특례로 상장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K바이오에 대한 좀 흥미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을 준비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첫 번째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확인을 해볼게요. 방금 언급을 해주셨던 NRDO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NRDO라는 줄임말이 되었을까요? 네,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특히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만 많게는 6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이 NRDO 사업은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직접 발굴하는 대신에 정부나 연구소, 학계로부터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을 해와서 기술 이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보통 신약 개발에서 올 수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또 신약 개발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 물질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하느냐 무척 중요하겠죠. 영상에서 바로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잘 동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퀘스천은 이게 정말 잘 팔리는 약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이 타겟하고 있는 약물 시장이 과연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맷 메디컬 니즈라고 하는 미충족 의학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발 중인 약물이 5년 혹은 10년 후에 최종적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 그 시장의 첫 번째 약물이 될 것인가, 즉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될 것인가 아닌가. 만약에 첫 번째가 아니라면 이 선행하고 있는 약물에 대비해서 우리 약물이 뭐 효능이라든지 안전성 측면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지 이런 걸 검토하고요. 의약품을 사용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소비자 엔드 유저.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군보다 이 엔드 유저를 골라내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의약품 소비자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환자를 대신해 결정하는 의사, 직접 투약받는 환자, 의약품 허가를 결정하는 규제기관, 의약품 값을 내는 보험회사 등이 모두 소비자입니다. 브릿지바이오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이들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 내는 사람 따로, 결정하는 사람 따로,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소비자들의 미충족 수요가 무엇인지, 그럼 다른 회사들은 그 수요를 왜 충족시키지 않았는지 혹은 못했는지, 우리는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충족을 시켰을 때 과연 그거가 그 회사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기업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고 개발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후보 물질을 도입하면 빠른 상업화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회사는 18개월가량 걸리는 전임상 기간을 절반 수준인 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전임상과 임상시험, 사업화에 특화된 인력들을 확보해 이들에게 전결권을 위임한 점도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은 7개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후보 물질은 9개월 만에 전임상을 마쳤습니다. 그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 내부적인 행정 절차 혹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내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CRO들을 결정할 때에도 저희는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을 하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아까 보셨다시피 모두 그냥 옆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일정을 잡을 필요 없이 바로바로 회의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신속성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개발 일정을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 물질을 이제 도입해서 기술 이전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인 건데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흑자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2015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벌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기업은요, 연구 개발을 하는데 워낙 많은 비용을 또 투자하고 또 신약 하나 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브릿지바이오는요, 설립 3년 만에 기술 이전을 했고 또 설립 4년 만에 매출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와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기술 이전 성과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기술 이전이 가장 빠를 걸로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후보 물질입니다. 지난 2018년 대웅제약의 아시아 판권을 44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했고 현재 미국에서 임상 2회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달부터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 한국 등 39개 국가에서 약물 용량을 높여 임상 2회이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은 국내에서 임상 1상과 2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는 용량 상승 시험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을 살필 계획입니다. 실제 임상시험 수탁 회사와의 소통, 그리고 연구자와의 소통, 그리고 식약처, FDA 등 레귤레이터리와의 소통을 담당을 하면서 전반적인 임상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폐선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은 임상 2상 돌입을 위한 준비의 한창인데요. 이 후보 물질은 지난 2019년 7월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에 기술 이전했다 반환된 물질입니다. 당시 기술 이전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 5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처음 브릿지바이오가 이 후보 물질을 도입했을 때 가격의 50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기술은 반환됐지만 계약금과 기술료 600억 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어 매출로 인식됐고 2019년 브릿지바이오는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현재 회사는 이 약물에 대한 독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미팅을 신청하고 빠른 시일 내 임상 2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회사는 자체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사내 연구소도 설립했습니다. 펠리노 연구소에서는 현재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후보 물질과 비소세포폐암 후보 물질의 효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소세포성 폐암 시장에서 다양한 돌연 변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돌연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결책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백업 물질들을 생산을 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픈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회사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려는 것 같아요. 오픈 마인드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브릿지바이오의 사내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이 오픈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서 키워드로 골라봤습니다. 브릿지바이오 직원은 20명대로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격식 없이 소통하는 그런 오픈된 그런 사내 문화가 취재 중에도 계속 인상적으로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브릿지바이오의 경영 철학 함께 보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 임직원 수는 23명으로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작은 규모에 맞게 기업 문화도 남달랐는데요. 호칭을 님으로 통일해 수평적인 업무 관계를 만들었고 대표와 부사장 등 임원들과 직원들 공간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널찍한 공간에서 함께 일합니다.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 그러더라도
그게 좋은 약으로 개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통이 사실 회사의 가장 강력한 그 뭐라 그럴까 무기 내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고 의견이 다른 것들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저희 회사의 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는 회사 내부뿐 아니라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 미국 자회사인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를 확충했는데요. 전 세계 바이오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소통 기회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보스턴이 최근 한 5년 정도에 거의 전 세계, 미국 혹은 전 세계의 바이오 산업의 거의 중심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의 연구소들도 다 보스턴으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아주 좋은 그 학교에서 나온 기술들이 바탕으로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도 많이 창업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초기 기술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흡수하고 평가해서 저희가 저희 브릿지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가주를 만들 목적을 가지고 보스턴에 만들었고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오픈 이노베이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약 개발 기업 아톰와이즈와 손잡고 인공지능을 통한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해 협업 중입니다. 몇십억 개에 달하는 물질들 중에서 적합한 몇 개만 AI가 찾아주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신약 물질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후보 물질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협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염증이 뭐 대장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다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 401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먹었을 때 온몸으로 가서 몸 여러 군데 생긴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뭐 세컨 제너레이션을 이제 오토마이즈랑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탄탄한 후보 물질과 빠른 사업화 전략에 특화된 브릿지 바이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석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